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소폭으로 하락했다는 말씀 전해드렸었죠.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연중 최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대체 바닥이 어디인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바닥과 그리고 환율의 천장이 모두 뚫린 상태입니다. 과연 이렇게 불안정한 변동성이 큰 시장이 언제까지 연출이 될지, 그 안에서 어떤 매매 시그널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일단 현재 지금 시장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함께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오늘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0.60% 하락하면서 2,328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1.29% 하락하면서 737포인트 선 현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 군단입니다. 이성웅 이사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님 그리고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오늘은 네 분 모시고 매매 시그널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들과 함께 실시간 대응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저희가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시작 전에 이 이슈 체크 이전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시각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이 시각 우리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 전자를 뚫고 내려오더니 어느새 5만 7천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0.35% 빨간불 켜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6만 전자까지 가기에는 이 단기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업계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SK하이닉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이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위에서 10위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인데요. LG화학도 또 삼성 SDI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LG화학이 3%대로 크게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IT 기업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삼성 SDI도 전일 대비 2.23%의 하락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기아가 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전일 대비 0.55% 상승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상황은 이러하고 코스닥은 또 어떤 상황 보여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HLB까지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장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전일 대비 2.3% 가까이 빠지면서 51만 원 선에 거래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도 1.54%,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1.58%, 그리고 HLB까지 1%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약세장이 지속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게임주죠. 전일 대비 2.21%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홀로 1.18%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게임주의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무려 12%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가격은 5만 8천 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제 우리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떠올랐는지도 함께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이면서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도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흐름 속에서도 상한가를 보여줬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블루베리 NFT 어제는 상한가 같지만 오늘은 하한가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급반등하면서 매수세가 몰렸지만 오늘은 이 수익을 실현하려는 이 차익 거래들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 NFT는 3,470 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예상 체결가입니다. 전일 대비 여전히 1.08% 올라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원숭이 진단 키트로도 유명한 기업이죠. 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우수 기업의 2회 연속 선정되면서 이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SM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6.45% 하락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30%대 상한가를 보여줬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속적인 매도세가 오늘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신 연구소도 전일 대비 6.99% 하락하면서 현재 예상 체결 수량이 63,898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도 예상 체결가 전일 대비 3.55% 하락하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오늘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워낙 큰 폭으로 올라줬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권 안에서 머물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예상 체결 수량 18,633입니다. 이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팩스 또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관련주로 급부상했던 종목이죠. 전일 대비 3.21% 하락할 것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화학인데요. 어제와 큰 변동성 없이 오늘은 보합권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화학 같은 경우는 이 세계 식량 위기 우려 속에 일부 농업 테마가 상승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사료도 일부 사료 테마 상승 속에서 액면 분할 이후에 첫날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유지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9.87% 오르면서 상한가가 점쳐지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보입니다. 누보도 전일 대비 0.71% 소폭 상승으로 흐름이 전환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보 같은 경우도 식량 위기 관련해서 비료 또 농업 테마 상승 속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으로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우진 비엔진인데요. 사료, 비료, 또 농업 테마 상승 속에서 덩달아 상승 흐름을 잇따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18.36%, 오늘 또 좋은 장 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는 정부와 원전산업 또 지원 방안 발표 속에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제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5% 가까이 올라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에너지인데요. 전일 대비 2.07% 오를 것으로 오늘 예상 체결가 잡혔고요. G2파워와 같이 정부와 원전산업 지원 방안 발표 속에서 이 시장에서 관련주로 급성장하고 있는 주입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와 예상 체결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종목들로 움직일지 바로 매매 시그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일 좀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양시장 어떻게 좀 출발할지 지금 지수가 떴다고 하니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는 0.22%, 코스닥은 0.15% 강보합권으로 다행히 출발을 좀 하고 있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전일도 그렇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좀 변수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죠. 계속 움츠러든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긴축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트렌드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큰 변동성 나오는 것보다도 약간 관망 분위기가 좀 짙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종별로 봤을 때 약간의 상승하는 업종들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상승폭을 큰 업종이 바로 이제 기계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5.61%, HSD 엔진이 3.47%, 한국화군 2.56%, STS 중공업이 2.4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5.61%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경기 부양 의지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세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금 현재 정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에서 어제 간담회를 진행했었죠. 대통령의 어떤 첫 방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정부의 좀 의지가 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번 방문이 역대 대통령으로 봤을 때도 이 원자력 공장 방문한 건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가 좀 많이 이 정부가 출범한 다음부터는 좀 강하게 계속 좀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특히 이제 기계 업종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유의복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TBH 글로벌이 1.78%, 한섬이 1.7%, FNF가 1.49%, 대연이 1.23%, 태평양물산이 1.46%, 한솔실업이 1.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평화산업이 2.79%, 현대중공업이 2.53%, 세진중업 2.52%, 한국조선해양이 2.2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와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이 3조 이상의 역대 최대 단기간의 LNG선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평가가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선 5개 5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주 목표치를 거의 50% 이상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이 그나마 좀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서는 좀 모멘텀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CJ제일제당이 3.6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빙그레가 2.4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CJ제일제당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기대감도 같이 존재하는 지금 현재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조 3,600억 이상을 달성할 거라는 좀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물류 부분을 좀 제외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CJ제일제당 오늘 좀 시장에서의 관심을 좀 많이 지금 들어오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 전에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바이오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괜찮지만 물류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기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하지만은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이미 좀 주가 저평가 구간에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좀 평가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동이 2.46%, K카가 2.04%, 동서가 2.02%, 영업무역 1.9%, 현대코퍼레이션 1.7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어떤 일반 IT보다도 이 건설, 오락문화 이런 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일진파워가 13.08%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진파워나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어떤 중소형 건설사나 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약간 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보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솔루션이 마이너스 1%,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22%,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은 0.1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는 0.44% 상승세, 현대차는 1.1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오늘 등락폭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HMM이 지금 현재 3.15%의 하락폭을 좀 크게 좀 가져다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HMM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좀 괜찮지만 2분기 이후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증권사에서 많이 좀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경기 둔화나 하강 이런 부분이 이 운임이나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자극한다라는 부분이 올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좀 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하락폭은 크진 않지만은 한번 오늘 좀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한 반반 정도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과 상승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 1.19% 하락세, 그리고 셀트헬스케어는 0.66% 상승세, LNF는 0.79% 하락세, 카카오게임즈가 3.3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지금 게임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네요.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3.35%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8.13%의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게임주에 대한 지금 장 초반에는 안 좋게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위메이드 미르M이죠. 우선 미르4에 이어서 오늘 좀 오늘 출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흥행 여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메이드의 등락폭은 좀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게임주 외에는 오늘 코스닥 상위 업체들은 등락폭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봐 드렸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차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원자력, 그리고 이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멘텀이 일반 테마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 구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원자력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는 현대 미포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원자력과 조선주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장 자체는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지난밤에 이제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인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뭐 이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현재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5일선을 돌파 완착을 좀 해놨기 때문에 다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미국 증시 부분들이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전방위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관련된 협상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셔야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차트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생각보다 오버슈팅이 좀 되고 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은 사실은 여기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층을 깨고 내려가서 2단으로 하락을 했고 여기서 안정되는 그 가격인데 가장 중요한 나스닥의 흐름들은 처음에 일단 상승을 했던 랠리를 상승했던 가격에 층위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하방 경직성을 약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16,000포인트 어떤 기점, 그다음에 이 11,000포인트 기점 이렇게 좀 되면은 거의 5,000포인트라는 진폭이 있죠. 그래서 5단위, 10단위로 현재 진행이 되는 진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강력한 지지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약간 속도없이 내려간 어떤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랠리가 형성이 됐던 가격의 층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층 조정 최대로 가면 이 하단선까지는 내려갈 수는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층의 이제 중심축에서 반전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380포인트 또는 2,330이 뭐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330이 하나의 층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추가로 내려갈 어떤 여력은 좀 항시 남겨두고 있지만은 지난번에 한번 그 이 충격의 어떤 파동으로 보면은 거의 다 현재 진행이 된다. 물론 살짝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 기점이기 때문에 최대로 하락이 진행된다면은 전체 뭐 6월 25일까지는 하락을 약간 열어둬야겠지만은 거의 하락에 마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모멘텀 있는 종목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체 큰 어떤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토에서는 역의 파트너 국가로서의 현재 한국을 포함한 그런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연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한국이 좀 있습니다. 방산을 비롯해서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수십 조가 걸려 있는 어떤 세일즈 외교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원전 발언을 좀 했죠. 지난 정부에서 너무 원전에 대해서 너무 소외를 시켰다 하는 그런 발언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한미 원전 협력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에너지 독립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또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세일즈 외교, 에너지 쪽에서 세일즈 외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전 포석 작업이지 않느냐, 지난 정부 차별화되는 그런 약간 정치적 발언이 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세일즈 외교의 자신감이 좀 묻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원전 중심으로 화끈하게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어떤 시그널들을 좀 포착을 합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차트적으로 현재 최근에 뭐 살아있는 종목이 이제 G2 파워라는 종목인데 이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쪽 후발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한다면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단연톱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흐름을 뭐 잠깐 보자면은 이 이제 넥라인점 이 부분의 어떤 그까지 다시 한번 현재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의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큰 흐름들은 이제 고점에서 보면 한번 하락, 그 다음에 반등하고 약간 진바닥의 성격 여기서 쓰리바닥의 성격, 진바닥의 어떤 거의 땅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들어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도 5일선이 최초로 회복한 시점이 매수 신호가 왔는데 두산 에너빌티는 오늘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두산 에너빌티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진이라는 종목군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진이라는 종목군도 지금 차트상으로 흐름으로 보면은 어떤 큰 흐름은 만약 그 61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21선이 현재 상승, 그다음에 이격 수렴, 수렴의 끝자락에서 위로 상방으로 튀었고요. 지금도 거의 수렴의 끝자락에서 위쪽으로 튀어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은 21선, 61선 수렴에 해당이 되고 5일선이 조만간 이렇게 보면은 5일선이 21선을 관통하기 전에 만약에 주가가 21선 관통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매수 신호가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우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우리 기술 같은 종목군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이제 상승과 조정이 2분의 1점. 이 넥라인점에서 물론 역배열에 해당이 되지만 이 넥라인점에서 멈춰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닥권의 형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럽 나토 정상회담까지는 에너지 관련된 부분, 특히 원전 중심으로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달 말까지도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이 좀 남는데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온수미 두창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때 첫날 상한가를 치기 전에 아침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간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지만 2-3일 날 WHO에서 어떤 긴급 사태 관련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서 약세를 보이지만은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살아 있다는 점 생각해서 이제 보시면은 차트는 좀 살아있는 종목군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2세대 백신을 현재 개발을 하고 납품을 했던 전력이 있는 HK 이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지만은 이 갭을 메꾸는 5일선도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종목 가지고 한번 중요한 어떤 그 흐름들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HK 이노인이 진단 키트와 함께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HK 이노인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요인도 있기 때문에 K캡에 대한 글로벌 히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 시작한 뒤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코스피도 하락 전환을 좀 하는 모습이네요. 0.1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극초반에는 좀 상승을 해줘서 미국이랑 또 커플링 현상이 이런 건 안 일어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시장 모두 지금은 현재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매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시장의 상승 사실 크진 않았죠. 한 64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로 시작을 했다가 한 3, 4분 만에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한 89억 정도 매도 잡혔다가 매도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뭐 지금 자리 정도까지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뭐 코스닥이 그랬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뭐 매도로 시작을 했고 이 기관은 매수를 시작을 해서 외국인은 매도를 조금 늘리고 기관이 매수가 늘어나는데 지금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기관의 매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 그런 좀 센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약보합으로 끝났죠. 근데 미국 시장의 내용은 그냥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파월 의장이랑 그리고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뭐 파월 의장 뭐 금리를 뭐 계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이 고용에 대해서는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피력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상승했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내놓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시장은 사실은 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 대부분 좀 반영을 했거든요. 이런 반영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어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도 사실 여파는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뭐 거세거나 뭐 이렇게 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좀 탄탄하게 나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뭐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폭은 그렇게 뭐 깊진 않을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장 초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리고 기관들이 어제와는 달리 좀 받쳐주고 있는 점들이 지금 현재 지수를 형성하는 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팔아내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한 337억 원어치 정도 해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럼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장 초반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 계실까요? 네, 오늘 이 자동차 쪽 그중에서도 뭐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시장이 밀리면서 오늘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쪽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었다가 지금 사실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이 외국인이 사고 있는 섹터 거의 몇 개 없는데요. 외국인 사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같이 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섹터들 대체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는 이 전기전자 섹터는 하락이 더 깊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최근 한 달 정도 봤을 때, 그러니까 6월 초에 봤을 때 지금까지 보면 약간 15% 이상 하락하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뭐 현대차도 그렇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미만의 그런 하락폭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모습들 나오고 있다. 이유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예상보다 좋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좀 탄탄하면서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좀 싸죠. 이런 매력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복합적으로 영향 미치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은 뭐 보합권 정도 수준에 떨어졌지만 이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단단한 모습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 완성차 쪽 봐주셨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 지금 현재 17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조금은 집중해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미래를 좀 대비하는 마음으로 종목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 초반에 좀 상승폭이 나왔던 종목들 지금 반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단기적인 종목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 음전환을 했지만 사실은 다시 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전일 건설주들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전일 3%가 조금 넘는 그런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 건설주들에 대한 부분들, 건설 경기가 이 건설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 규제의 완화책이 처음 나왔죠. 이번에 정부 바뀌고 나서. 근데 완화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완화책도 완화가 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화가 되는데 완화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완화에 대한 정도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더 되느냐 덜 되느냐에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결정이 되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설주들의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주들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해외 매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국내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해외에 대한 수주가 순차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고요. 1분기에 3조 원 좀 안 되는 그런 해외 수주가 있었고 연간으로 최소 8조 원 이상의 해외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그리고 국내의 건설 경기에도 좀 덜 민감하죠. 그리고 해외 수주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늘어난다라는 포인트 보시면 사실은 오늘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지만 지금 자리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매매 시그널주로 삼성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설명 이 점까지 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테마적으로 여쭤보면 어제 K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돼서 테마적으로 오르는 제약 바이오주들 관심이 좀 뜨거운데요. 우리 이사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일 시장이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섹터가 있죠. 이 제약 바이오 섹터만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전일. 근데 이 섹터에서 올랐던 이유가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한 이 백신 테마로 좀 묶이면서 이 시장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백신 관련된, 원숭이 두창 관련된 환자가 발생을 했죠. 독일 다녀왔던 이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테마를 받으면서 올라갔는데 아직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처럼 많이 확산이 되거나 이 관련해서 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환자가 확정적으로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는 하지만 굉장히 큰 그런 확진자가 많아지고 이 원숭이 두창 걸린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좀 테마성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실적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처럼 전염력이 코로나만큼 강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고요. 길게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숭이 두창과 관련돼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이미 빠져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모멘텀을 좀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지금 현재 시장 보시고 나서 오늘 오후장까지 좀 전략을 세워본다면 오늘 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둘 다 하락하고는 있지만 코스닥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차이점을 본다라면 수급적으로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고요. 그리고 기관이 사는데 코스닥은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은 양시장 모두 팔지만 개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대죠.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는 가장 크게 좀 작용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면 외국인의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코스피에 대한 낙폭은 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장 후반으로 갔을 때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수급 방향 그리고 기관의 수급 방향이 코스닥이 코스피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면 코스닥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방향은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좀 갈렸기 때문에 코스피는 유지하거나 조금 더 만회할 수 있는 하락폭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개인이 매수하면서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낙폭이 줄 가능성은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는 조금 긍정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급이 바뀌지 않는다면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후원 투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직후 한 30분 정도 흐른 다음에 저희 업사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장 초반에 움직이지 않았을까, 극 초반에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낙폭이 좀 다릅니다. 네, 좀 낙폭은 다르지만 일단 방향은 점점 같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오늘 나름 코스피, 특히 대형주가 아침 시작하면서는 좀 잘 버텼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엄청나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더 터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런 부분들, 오늘 이제 온도계를 먼저 한번 봐보시면 오늘 대형주가 현재는 24도, 소형주 코스닥은 8도, 10도 이러죠. 그래서 대형주 쪽이 확실히 좀 더 좋은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시작할 때는 대형주가 40도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좋았는데 하는 포인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쭉쭉쭉쭉쭉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과매도권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좀 해봐도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유난히 과매도권에 좀 더 진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래도 대형주 쪽은 조금이라도 저가 매수세나 혹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땡겨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시도가 조금씩은 있어요. 오늘 뭐 통신주 뭐 이런 것들 방어적인 통신주도 조금 강세를 나타낸다거나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기는 하는데, 오늘 어쩌면 이제 사실 진정한 투매가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계속 지난주 목요일에 약간 오후에 그러한 징후가 좀 있었다가 좀 말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 밀리는 상황들이 좀 나온다라면 투매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아닐까 좀 판단이 되고요. 투매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면 거의 하루 이틀 차이로 상당히 센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진중하게, 지금 표정도 아주 근엄하죠. 진중하게 지금 시장을 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13년 만일까요? 아마도 지금 환율이 1,300원대 넘어서서 현재 1,302원까지 올라가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꺾임이 나오는 게 좀 필요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포인트들도 같이 한번 지표로서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센터 값이 마이너스 300이에요. 이 센터 값이 마이너스 300 그리고 세력 지수가 마이너스 200 이렇게 들어가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거의 대부분 계속 하락을 지속할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현재에도 보시다시피, 그죠? 350, 세력 지수도 170, 계속해서 더 마이너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수적인 부분들로 저 나름대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이하권에서는 과매도권이다라고 얘기했던 자리가 2,355포인트였거든요. 2,355포인트인데 이제 어제 그 자리가 이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그 언더슈팅 구간을 메꾸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오늘 이런 분위기로 계속 나온다라면 투매 가능성들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니까 현재 구간에서 어찌할까요? 뭐 손실이 많이 커지고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결국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라면 저는 일단 손절은 이미 한참 전에 놓쳤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손절한 부분들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구간은 아무래도 2,450까지는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저 높이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일단 현재 자기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 목표 잡았던 2,550까지는 다음번에 한번 주말에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구간부터의 어떤 투매가 일어나서 반등한다라면 2,450 근처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를 좀 더 하기 힘들고 조금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반등을 좀 했을 때 그럴 때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엄청나게 좀 응원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재롱도 피워봤습니다만 좀 쉽지 않은 그런 주간이었네요. 오늘도 좀 화이팅 할 수 있었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업사부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근엄하게 여쭈어 볼까 하는데요. 좀 진정한 투매가 일어나기까지는 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투매가 진정 일어난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단기적인 종목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어느 목표치까지 좀 지수 이야기를 또 해드렸는데, 그런 강한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시니까 이런 시장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 계십니까? 네, 오늘 뭐 특이하게 지금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하면 아마 뭐 여러 번 얘기됐을 수 있었겠지만 원자력이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뭐 어제 또 대통령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지난 5년 동안 또 이 산업이 많이 축소됐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그 에너지 공부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가야 할 때에 그때의 그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센터 값이 이제 이 마이너스 200대, 세력이 마이너스 24, 27로 그죠 올라가니까 쭉쭉쭉쭉 지금 다시 지수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저점이 잡혀서 오늘부터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우리 시스템에 포착된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원자력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오르비텍, 그다음에 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훨씬 세긴 하거든요. 한신기계도 우리 1차에서는 또 포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SDN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또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라면 이 정도 구간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부에서의 어떤 이슈를 던져놓은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터닝포인트 나온다라면 그 하나의 징후로서 농업주들, 비료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장중에 뭐 효성OMB다, 남해화학이다, 뭐 팜스토리다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누보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서 상승이 나온다라면 시장 반등 좀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낙폭 과대이고 이렇게 해서 터닝이 진짜로 나오려고 한다라면 낙폭 과대인 종목이 먼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낙폭 과대인 종목이 먼저 올라가게 돼 있고, 오늘 시장 힌트를 주듯이 코스닥의 작은 종목보다는 좀 대형주 쪽, 코스피 쪽 요 부분이 훨씬 강한 몫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먼저 접근하시기보다는 대형주 쪽 움직임에서 적점 매수를 한다라면 그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갈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반등을 시도한다라면 이 5일선만 안 깨지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단기적으로 보는 목표, 오늘 하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 하루만 보는 종목은 아니고, 목표는 보통 이렇게 잡으면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 나온다 그러면 20일 이동 평균선. 오늘은 18,500원 정도 되지만 내일 되면 조금 더 내려오겠죠.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 자리를 우리의 목표, 상승 목표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마켓 파워를 보니까 어때요? 야, 대형주가 갑자기 32도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지금 소형주는 아직도 8도, 코스닥은 아직도 12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금 상승 전환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대형주가 들어 올려지겠구나 하는 그 포인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그걸 따라가셔야지 나의 생각대로 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조금만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시장이 이기는 종목 없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시그널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서분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서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매 시그널 오늘 잡아드린 점 체크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전략에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